나이 들수록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잘 살고 있는 걸까? 나만 이런 걸까? 살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문제들. 그럴 때 꺼내 쓸 수 있는 인생 공식이 있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가볍고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그 인생 공식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사연이고요. 세상 모든 문제를 알기 쉽게 풀어주시는 이도현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지혜는요. 고 양순자 작가님의 경험에서 나온 세 가지예요. 바로 잘 노는 법, 잘 버리는 법, 그리고 잘 이별하는 법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순자 작가님은 30년 동안 교도소 교활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셨죠. 네. 그 경험을 통해 깨달으신 게 인생의 문제들이 겉보기엔 다 달라 보여도 그 뿌리는 사실 비슷하다는 거였어요. 아, 뿌리가 비슷하다고요? 네. 그래서 문제에 맞는 연장, 그러니까 어떤 지혜가 있다면 훨씬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거죠. 물론 이게 뭐 요술방망이 같은 건 아니고요. 직접 실천해야 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네, 직접 실천하는 지혜. 그럼 첫 번째 지혜, 잘 노는 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특히 고물고물 혼자서도 잘 노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고물고물 논다는 게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아, 그 고물고물 잘 논다는 표현이요. 이게 주로 영호남 지방에서 쓰는 말인데요. 아, 네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문고리 하나만 가지고도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놀잖아요. 네, 맞아요. 혼자서도 잘 놀죠. 네, 그런 것처럼 뭐 특별한 이벤트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없어도요. 혼자서 조용히 그리고 소박하게 즐거움을 찾고 만족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아, 소박하게 혼자서 즐거움을 찾는 모습. 그렇죠. 보통 노년의 외로움은 뭐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그래야 풀린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작가님은 오히려 내면으로 파고들어서 스스로 만족을 찾는 이 고물고물의 지혜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렇게 보신 거죠. 아, 요즘은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물고물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어쩌면 노년기 행복의 핵심 열쇠 중 하나일 수 있어요. 이 혼자 잘 지내는 힘 말입니다. 혼자 잘 지내는 힘. 네, 자녀분들이나 배우자한테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시간을 즐겁게 채워갈 수 있는 능력, 이게 정말 중요해지는 거죠. 우리가 노후 준비하면 보통 돈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경제적인 게 걱정되니까. 물론 중요하죠. 근데 어쩌면 이 고물고물, 혼자서도 즐겁게 지내는 연습이야말로 더 중요한 준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걸 힘들어하는 건 사실 익숙하지 않아서 연습이 부족해서일 뿐이거든요. 아, 연습이 부족해서. 그 말씀이 확 와닿네요. 그럼 이 고물고물 노는 연습, 이건 어떻게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뭐 거창하게 해야 하나요? 아니요. 전혀 거창할 필요 없어요. 작가님 예처럼 보고 싶었던 영화 DVD 같은 거 사뒀다가 혼자 조용히 감상하거나 네. 아니면 날씨 좋은 날 그냥 홀로 공원에 나가서 피어나는 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죠. 아, 그냥 그렇게 소소하게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남들이 만들어주는 즐거움이나 뭐 특별한 이벤트 이런 거에 기대기보다는 그냥 스스로 소소한 즐거움을 발견하고 그걸 만끽하는 연습. 이걸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당신만의 고물고물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오, 나만의 고물고물 리스트. 그거 좋네요. 저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구독 한 번, 좋아요 한 번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한 마음,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혼자 잘 노는 내면의 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지혜, 잘 버리는 법이 나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작가님은요, 진짜 청소는 먼지 닦는 게 아니라 버리기에서 시작한다고 아주 강조하셨어요. 버리는 거요? 네. 1년 넘게 안 쓰는 물건 있잖아요. 그런 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공간이랑 마음을 어지럽히는 짐이라는 거죠. 이걸 버려야 집도 그리고 마음도 비로소 깨끗해지고 또 불필요한 걱정이나 뭐 마음을 어지럽히는 생각들, 그런 번뇌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버리는 곳에도 뭔가 기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냥 막 버릴 순 없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정성껏 버리라고 하셨죠.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으셨대요. 상패를 자꾸 보면서 우쭐대는 마음이 드는 걸 스스로 번뇌라고 여기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 상패들을 전부 모아서 쓰레기 매립지에 직접 가져다 버리셨다고 해요. 와, 직접요? 네. 또 안 입는 옷 같은 경우는요. 깨끗하게 세탁해서 이 옷은 깨끗합니다.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이렇게 쪽지를 써서 투명 비닐에 넣어서요. 기증함 옆에 이렇게 두셨대요. 그러면 받는 사람도 기분 좋게 가져갈 수 있잖아요. 아, 배려심이 정말 네. 그렇죠. 그리고 선물 받은 곶감이 있었는데 우리 가족보다 이걸 더 기쁘게 먹을 것 같은 그 호수공원 근처에 좀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가져다 주면서 나눔의 기쁨을 느끼셨다고 하고요. 와, 정말 단순히 물건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물건에 얽힌 어떤 감정이나 집착까지 잘 떠나보내는 그런 과정이네요. 정말 잘 버리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런 버리는 연습이 어쩌면 세 번째 지혜, 잘 이별하는 법과도 연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인생은 결국 뭐 크고 작은 이별의 연속이죠. 태어난 고향하고도 이별하고 아끼던 물건하고도 헤어지고 다 성장한 자녀와도 또 다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마지막엔 결국 내 몸과의 이별, 즉 죽음까지요. 네, 이별은 참 힘들죠. 네. 근데 이별이 힘든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바로 집착 때문이라는 겁니다. 집착이요? 네. 이건 내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뭐 이런 착각 같은 거죠. 그 집착을 근데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게 참 어려운데. 작가님은요, 우리 모두가 실은 사형수와 같다는 자각을 한번 해보라고 권하세요. 사형수요? 좀 무서운데요? 그렇죠.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 아, 내일은 없을 수도 있구나. 지금 이 순간이 전부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아, 역설적이네요. 네, 역설적으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미련이나 욕심, 그러니까 집착을 줄이고 현재를 더 충실하게 살게 하는 어떤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후회 없이 살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주변을 미리 정리하는 습관도 생기고요. 네. 근데 이 깨달음이 뭐 한순간에 번쩍 오는 건 아니고요. 작가님 표현을 빌리자면 안갯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스며든다고 했습니다. 아, 안갯비에 옷 젖듯이 죽음을 생각하는 게 오히려 삶을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드는군요. 참 오늘 양순자 작가님의 지혜를 통해서 삶을 대하는 세 가지 중요한 자세를 배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오늘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세 가지 인생 공식은 이렇습니다. 네. 첫째, 뭐 특별한 곳 없이도 혼자서 즐거움을 찾는 고물고물 노는 법을 익히셔서요. 외로움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 그런 내면의 힘을 기르세요. 네, 고물고물 노는 밥. 둘째,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은 물론이고 마음속에 불필요한 번뇌까지 잘 버리는 연습을 통해서 삶을 가볍게 만드시는 겁니다. 잘 버리기. 네. 셋째,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현재에 충실하면서 다가올 모든 이별을 조금 더 담담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네. 혼자 잘 놀고 잘 버리고 또 잘 이별하기. 네, 맞습니다. 작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렀는데 아무 대답이 없을 때가 가장 슬프다고요. 아, 사랑한다는 말, 또 감사하다는 표현, 그리고 당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이걸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당신의 오늘은 지금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살짝 눌러두셨죠? 알림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하나하나 제가 모두 읽어보겠습니다.